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시장의 변화가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언론을 보면 많은 분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요. 여전히 이제 되게 내려간다, 하락한다, 망한다, 아니면은 뭐 전세는 아니다 이런 기사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요즘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만 나와 있는데 경기도랑 인천은 어떤지, 그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특강은 내일이죠. 15일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니까 아래 링크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7개월 만에 천건 회복. 일단 아셔야 되는 건 요거는 작은 팁인데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진 않는데, 예전에는요, 여러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시잖아요.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됐어요. 원래 한 달도 아니었어요. 기간이 더 길었는데, 뭐 옛날 얘기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일단은 계약하고 한 달 이내에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돼요. 중개사님이. 근데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은, 여러분 요거 혹시 아시죠?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계약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가계약금을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요. 이것 때문에 과태료 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법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가계약금을 넣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거래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을 보면은 지금 2월 중순이라고 봐야 돼요. 2월은 28일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2월 14일이니까 2월 중순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1월 달에 신고된 게 아직 다 취합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요게 나온 거예요. 언론에 나온 요겁니다. 여기 아파트 광장 거래량 보시면은 여기 23년 1월에 여기 1108건이 떴잖아요. 되게 오랜만이죠. 보시면은 계속 1000건 미만이었잖아요. 자, 요거를 보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딱 요렇게 보면은 야, 1000건이 안 되다가 1000건이 넘었네라고 느낌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맞냐 정냐를 우리가 판단할 때 이런 거 여러분. 서울에 여러분이 생활을 하시는데 월급이 500만 원이에요. 그럼 누가 봤을 때는 많고 누가 봤을 땐 적잖아요. 또 월급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비율은 바뀌지만 누가 봤을 때는 많고 누가 봤을 땐 적잖아요. 자, 요번에 1월 달에 아직 다 취합이 되지 않아서 더 늘 가능성이 높은 이 상황에서 거래량이 1100건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 지금쯤 이 시점에 1100건이면 많은 거냐 적은 거냐 했을 때 주간을 싹 빼고 역사적 통계를 놓고 봤을 때 말씀을 드리자면 적어요. 많이 부족합니다. 원래 평균 가격은 아파트 개수가 변동이 있고 시기마다 다르니까 5,000건에서 6,000건 사이, 저는 6,000건을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 개수는 좀 늘어나니까요. 6,000건이 원래 정상적으로 평범한 가격인데, 물론 여러분, 과거 내역을 다 보여드리면은 6,000, 6,000, 6,000, 6,000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3,000, 4,000, 갑자기 10,000, 6,000, 5,000, 5,000, 4,000 이러다가 7,000, 8,0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값을 내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1,000건이면 6,000건이란 평균을 맞추기에 이미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거래량이 적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랜만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굉장히 적은 거예요. 2,000건 밑으로 내려오면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잘 안 된다. 2,000건 미치면 여러분이 서울에서 집을 팔고 싶은데 안 팔린다. 굉장히 안 팔립니다. 이거 아무래도 정말 팔고 싶으면 급매로라도 팔아야겠습니다. 그게 2,000건이에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요 정도 있잖아요. 지난 몇 달간의 시장은 저도 처음 겪어봐요. 근데 사실 저는 얘를 경험해 봤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통계를 보니까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거래량이 2,000건 정도 되면요. 아, 이거 진짜 급매로 던져야겠다. 그러면 던져져요. 그런데 1,000건 밑으로 내려오면 어떠냐면은 급매로 던져도 팔릴지 안 팔릴지 몰라요. 팔리긴 팔리는데 이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어도 안 팔릴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1,000건. 내가 급매로 팔아야만 겨우 팔 수 있는 게 2,000건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1,000건이에요. 그런데 한동안 지금 보시면 1,000건 밑이었잖아요. 아무도 못 팔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내려오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전세가도 내려가더라고요. 왜냐면 집을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이 돈이 급한데 대출은 안 나오니까 억지로 전세를 놓는데 전세 수요는 또 없잖아요.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전세를 싸구려로 던지는 이 와중에 만약에 그 해당 지역에 입주까지 있으면
전세가는 아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매매가도 아작, 전세가도 아작, 시장이 매매 시장이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던 게 지난 한 1년이에요. 이 현상은 2,000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일어났던 이 현상은 2021년 11월 달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 거의 14개월, 15개월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요. 아마 이번 달에 지금 이대로 가면 1,500건, 2,000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연속성이 이어진다면 또 2월 달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2,000건은 무리고 제가 봤을 때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1,500건 안팎이 않을까 싶은데 이건 제가 알 길이 없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건 서울이잖아요. 그럼 경기도랑 인천은 어떠냐?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몇몇 지역들은 나가보시면은 정말 눈에 띌 지역인데요, 여러분.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편차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다뤘지만 송도 한번 가보세요. 송도 가면은 계약이 왜냐면 1년 동안 너무 안 됐으니까 이제 기저효과란 게 있잖아요. 거래를 다 포기하던 분들이 거래가 되니까 굉장히 잘 된다고 느끼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물어보실 거예요. 야, 우리 동네는 아닌데? 우리 동네 아직 거래 안 되던데? 여러분 말씀이 맞는 말씀이야. 왜 맞는 말씀이냐? 생각을 해보시면 서울을 기준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6,000건 정도의 평균 거래량에 맞춰서 시중에 공인중개사 개수가 유지가 돼요. 물론 들쭉날쭉 하겠지만 제 말은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망해버려요. 거래량이 적으면은 공인중개사가 장기간 못 버티잖아요. 서울은 아무튼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러프하지만 6,000건 정도의 평균 거래량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개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6,000건을 나와야 이제 사람들이 옛날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살아났다고 하지만 이제 몇 건이에요? 이제 1,000건이에요. 이제 1,000건이면 시중의 공인중개사나 웬만한 동네가 다 이걸 감지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가끔 쓰는 설명 방법인데요. 서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월급이 평균 600만 원이라고 쳐요. 근데 얘가 뭐 사업을 잘못했던 회사 생활을 잘못했던 잘못해서 나락으로 가서 가격이 이제 자기 월급이 60만 원이 된 거예요. 실제 비율이 맞거든요. 60만 원이 됐다가 이제 100만 원이 됐어요. 체감이 될까요? 여전히 어렵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체감을 못하는 이유는 살아나 봤자 절대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거 인천의 송도를 가보시던 서울의 송파를 가보시던 경기도는 어디로 할까요? 경기도는 좀 약간 급변하다고 느낄 수 있는 데가 여러분 가보시면은 과천 가보세요. 이젠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과천 슈르가 갑자기 급매가 많았어요. 상당히 쌌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왜냐면 과천이 도시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몇 지역들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또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쨌건 거래량이 늘고 있지만 옛날에 비해선 여전히 부족하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이런 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나왔다고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시장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예요.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 엄연히 정상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정상 작동했을 때 시장은 뭐 하는 곳이에요? 사고 파는 곳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어서 팔고 또 그걸 또 사고 또 그걸 빌려주고 그 과정마다 세금 내고 할 때마다 은행에 돈 빌리고 그것도 이자 내고 또 지네끼리 돌리고 이게 경제 활동이에요. 누가 봤을 때 되게 추한 짓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지탱해온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집을 이제 요 정도 산단 말이에요. 요 정도. 요 정도 산다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왜 그러냐?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서울 아파트가 6,000건 정도가 팔려야 되는데 15개월 동안 2,000건도 안 팔렸단 말이에요. 매달. 사실 평균 내면 1,000건이에요, 거의.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죠. 빌려줘야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팔고 싶은데 15개월 동안 못 팔린 사람들이 있었겠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매물들이 걔네가 전세를 놨던 도망을 갔던 파산을 했든 간에 아무튼 남아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거 먼저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설명하자면 초급매 소화요. 초급매가 사라지고 있다. 급매가 걷히고 있다. 바닥이 다져지고 있다가 지금 시장에 맞는 설명이지 얘가 반등하고 있다는 틀린 설명이에요. 왜? 시장의 기능 자체를 회복해야 돼요. 시장의 기능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의 기능은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가 완전히 망가졌었단 말이에요. 5,000건, 6,000건 있던 거래가 1,000건 밑에 600건, 700건, 800건이 됐으면 얘부터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 반등이란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 일러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앞으로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이걸 지켜보셔야 돼요. 야, 시장은 그래서 앞으로 거래가 계속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물어보셔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이건 여러분, 이건 예측의 영역이에요. 왜 예측의 영역이냐? 제가 여러분께서 집을 언제, 얼마나 많이, 어느 지역에 살지 맞출 길이 없죠. 공급은 대충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되니까 법에 따라서. 하지만 수요 있죠. 집을 사겠다는 여러분의 마음과 계획은 제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주관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땐 거래량이 더 늘어날 거예요. 전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조대로 가면. 그리고 통계를 놓고 봤을 때 거래량이 더 늘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아까랑 같은 이론이에요. 15개월 동안 집을 못 판 사람이 있으면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의견이 나뉘는데, 저는 제가 6천 건이랑 거래 통계량을 쓴 이유가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일단 서울에 집을 사왔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어떻든 그건 제가 몰라요. 그런데 집이란 건 필요한 거고 필수제니까 사람들이 일정 이상을 사왔는데 15개월 동안 집을 안 샀다는 건 집을 사기를 포기했을 수도 있죠. 그건 제가 못 맞춥니다만 이걸 미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번은 아니겠지만 그분들 어디 가셨겠어요? 월세나 전세 가셨겠죠. 또는 부모님 집에 눌러 앉거나 아니면 살던 원룸이나 오피스에 남아 있거나 계획을 미뤘다가 순차적으로 나오겠죠. 언제? 시장이 이제 회복, 정상 기능이 된다는 느낌이 들 때, 또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러면 앞으로 거래량이 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15개월 동안 또는 지난 1년 동안 가격이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저는 거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자본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도합해 봤을 때 앞으로의 시장이 제 주관대로 만약에 거래량이 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올려댄다면 가격도 약간씩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엄연히 놓고 보면 뭐예요? 시장이 이게 약간 고쳐지는 거, 회복하는 거죠. 상승, 폭등, 반등은 그 다음 시장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사실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보시면 앞으로 거래량 늘 것 같고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도 올라갈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게 제 주관일 뿐이고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제 시장에 나가보시고 또 느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요거를 이제 작년 11월 달 중순쯤에 캐치를 해서 얼른 그때 제가 강의를 아예 손을 놨었거든요. 못하겠더라고요. 시장이 너무 이상하게 가니까 저도 읽기가 어렵고 그러다가 갑자기 불이 나게 강의를 했고요. 솔직히 말씀 다 드렸어요. 왜냐? 제가 말씀드린 일부 지역은 여러분이 살 수 있었던 초급매 있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송파 아니면 뭐 저기 인천의 송도 아니면 솔직히 뭐 경기도도 꽤 여러 지역이 있는데 거기 금매 그 가격은 없어요. 옛날보다 낮아져 있죠. 막 이게 워낙 우리가 자극적인 뉴스에 이제 이 길이 들어져 있는 건데 옛날처럼 몇 억 올라간 가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그 가격은 일단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사실을 기반으로 앞으로 시장을 지켜보시면은 팔로우하기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적은 기사가 없어요. 항상 이제 데이터가 나오려면 한 달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섞이고 분위기를 보고 조회수가 나온다는 판단이 들어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 말을 듣고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내가 원하던 지역이 있으면은 전화를 한 통 돌려보시고 사실 요새 나가봐야 되거든요. 중개사님들이 다시 팔린다고 느끼니까 이걸 쉽게 안 푸는 분이 약간 계세요 벌써. 왜냐면 양탄을 먹어야 되고 지금 1년 동안 굶으셨으니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월세나 전세를 또 알아보고 싶다. 그래도 한번 좀 나가서 지역의 분위기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매매가가 탄탄하면 전세로 들어가셨을 때 훨씬 더 리스크가 적잖아요. 요번에 많이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